저기 멀리 보이는 게 지구인가요? 네, 잘 보세요. 우주를 떠다니며 다른 행성 친구들과 어울리고 있어요. 주황빛으로 빨간 화성이 보이시죠? 그리고 소행성대를 거느린 목성, 작은 명왕성까지 있네요. 이 모든 행성은 자신의 궤도를 따라 움직이면서 서로 거리를 둡니다. 아시다시피 행성들은 그다지 사교적이지 않아요. 다행이죠. 행성끼리 부딪힌다면 문제만 일으킬 거예요. 다른 행성들이 존재하기는 하지만 우리가 알기로 생명체가 있는 행성은 지구뿐입니다. 그 이유도 알아냈습니다. 운 좋게도 태양계에서 가장 좋은 구역인 골디락스 존에 지구가 위치하기 때문입니다. 과학자들은 생명의 핵심 성분이 물이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수성에도 물이 있어요. 수성의 남극과 북극에는 얼음 퇴적물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 장소에는 절대 빛이 들지 않아요. 다른 행성의 경우 물이 행성의 표면에서 모두 증발해버립니다. 수성은 태양과 너무 가깝습니다. 명왕성에도 약간의 물이 있어요. 심지어 천문학자들은 이 외성의 최대 30%가 물일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얼어있죠. 수성과 달리 명왕성은 태양으로부터 너무 멀리 떨어져 있어서 모든 물이 얼음의 형태를 띠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구는 서식 가능 지역이라는 완벽한 구역을 돌고 있습니다. 물이 액체 상태로 유지되고 모든 종류의 생명체가 번성하기에 적당한 온도를 유지하고 있죠. 하지만 만약 지구가 태양계의 유일한 행성이라면 어떨까요? 화성, 목성, 수성, 금성이 모두 없다면요. 우리에게 익숙한 것들이 조금 다르게 나타날지도 모릅니다. 약 6,600만 년 전 지구를 강타한 거대 소행성 기억나세요? 네, 그 못된 놈이요. 목성과 목성의 소행성대가 없다면 지구는 운석과 소행성에 계속 부딪힐 거예요. 그리고 그중 몇몇은 공룡에게 큰 슬픔을 가져다 주었던 소행성만큼이나 클 겁니다. 이 바위 친구들이 우주를 마구 돌아다니겠죠. 아무도 이들을 막을 수 없으니까요. 그리고 만약 지구가 유일한 행성이라면 지구는 이 운석과 소행성의 유일한 목표물이 될 것입니다. 이게 다가 아니에요. 지구 혼자 차지한 이 거대한 우주를 보세요. 우리 행성이 여행을 할 수 있는 기회가 있을 거예요. 심지어 골디락스 존을 떠날 수도 있습니다. 만약 그렇다면 지구상의 생명체들은 여전히 같은 상태일까요? 지구가 태양으로부터 멀어지기 시작했다고 가정해볼까요? 그러면 곧 지구의 날씨가 아주 추워질 거예요. 태양이 더 이상 비추지 않는 장소를 상상해보세요. 어둡고 추우며 1년 내내 얼음과 눈으로 덮여 있습니다. 만약 태양으로부터 더 멀리 떨어진다면 우리 지구는 계속 이런 모습일 거예요. 이런 일이 일어난다면 도시들은 매우 달라 보이기 시작할 것입니다. 현재 지구는 생명이 가득합니다. 아무 공원이나 가보세요. 어디에서나 푸른 나무와 잔디를 볼 수 있을 거예요. 걷거나 벤치에 앉아 햇빛을 즐기는 사람들이 있을 겁니다. 분명 축구를 하거나 프리스비를 던지는 사람들도 볼 수 있겠죠. 공원 잔디밭에는 햇볕을 쬐며 담요 위에서 쉬고 있는 사람들이 있을 것입니다. 몇몇 사람들은 편안하고 행복한 모습으로 책을 읽을 거고요. 우주로 돌아가 보죠. 다시 지구가 보이네요. 자신이 제일 좋아하는 구역에 있어요. 덕분에 지구 아래에 아름다운 생명이 존재할 수 있습니다. 잠깐만요. 지구가 움직이고 있나요? 지구는 이제 태양으로부터 멀리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달라진 점이 있나요? 사실 지금 좀 더 푸르러 보이는 것 같은데요? 하늘 아래 유명한 황금빛의 캘리포니아는 더 이상 그렇게 황금빛이 아닙니다. 음침하고 어둡습니다. 지구의 다른 곳도 마찬가지입니다. 뉴욕은 얼음으로 덮여 있습니다. 심지어 가장 더운 곳조차도 기온이 현재 영하로 떨어지고 있습니다. 바하마와 같은 열대 관광지도요. 잠시 후 액체 상태의 물이 얼음으로 변합니다. 바다는 이제 거대한 스케이트장처럼 보여요. 지구가 너무 추워서 생명체가 살 수 없게 되었고 스케이트를 탈 사람이 모두 사라졌다는 것만 빼면요. 그렇다면 지구가 태양으로부터 더 멀리 떨어지는 게 아니라 더 가까이 간다면 어떨까요? 사람들은 그대로 있고요. 와, 기온이 미쳤어요. 너무 더워서 감당할 수 없네요. 날씨는 점점 더 더워집니다. 자연재해는 더 자주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허리케인과 홍수는 이제 지구에서 흔한 일이 될 겁니다. 그리고 곧 지구는 사람들이 견디기에는 너무 더워질 거예요. 태양으로부터 오는 입자는 심각한 위협이 될 겁니다. 대기는 태양 복사열로부터 지구를 보호하기 위해 고군분투할 테고요. 하지만 이 방패는 점점 약해질 겁니다. 액체 상태의 물은 더 이상 찾을 수 없을 거예요.
아마도 지하 퇴적물에서나 찾을 수 있겠죠. 지구는 척박하고 바위뿐인 화성처럼 보일 것입니다. 미시시피 강은 말라버리고 거대한 협곡을 남겼습니다. 모든 바다도 사라질 것입니다. 현재 마리아나 해구는 알려진 것 중 지구상에서 가장 깊은 장소입니다. 엄청난 수압 때문에 바다까지 닿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하지만 물이 없다면 지구상에서 가장 깊은 곳에 가볼 수 있을 거예요. 그렇다면 지구의 비밀을 더 밝혀내는 데 도움이 되겠죠? 만약 사람들이 계속해서 건조하고 찌는 듯이 더운 행성에서 살 수 있다면요. 다른 말로 하자면 지구가 태양에 더 가까워진 후 지구를 탐사한다면 모든 게 완전히 달라질 거란 거예요. 하지만 만약 지구가 전혀 움직이지 않고 모든 것이 그대로 유지된다면 어떨까요? 유일한 차이점은 우리 주위에 다른 행성이 없다는 거고요. 그렇다면 사람들의 우주 탐험 방식이 바뀔 겁니다. 물론 여전히 항해, 통신, 기상위성 및 우주 망원경은 존재할 거예요. 하지만 탐사선을 보낼 수 있을 만큼 가까운 다른 우주 물체는 없겠죠. 이는 미래에도 영향을 미칠 겁니다. 만약 사람들에게 우주에 가고 싶은 욕망이나 기회가 없다면 자신들의 고향인 지구에 투자를 할 겁니다. 식민지를 세울 다른 행성을 찾는 대신 하늘 도시를 건설할 거예요. 만약 지금 여러분에게 최첨단 망원경이 있다면 현재 먼 곳에 있는 별과 다른 행성을 볼 수 있을 겁니다. 망원경이 더 좋을수록 더 자세히 볼 수 있겠죠. 하지만 다른 행성이 없다면 우주의 모습은 그리 흥미롭지 않을 것입니다. 여전히 별은 보이고 운석 한두 개를 발견할 수도 있겠죠. 그리고 분명 달도 보일 수 있을 거예요. 하지만 그게 다예요. 우주국은 대부분 지구를 안전하게 지키는 데 주력할 것입니다. 주로 소행성들이 자주 부딪히기 때문이죠. 지구를 보호하기 위해서 과학자들은 소행성을 제거할 방법을 알아내려 할 겁니다. 거대한 레이저빔 같은 거로요. 레이저를 켜면 빛이 달까지 혹은 더 멀리까지 도달할 거예요. 우주를 탐험할 로켓을 만드는 대신에 스페이스X와 나사는 소행성 제거 사업을 벌일 것입니다. 사람들은 심지어 다른 문명과 접촉하려고 할 생각은 하지도 않을 거예요. 만약 지구와 비슷한 행성이 없다면 이런 건 헛된 노력으로 여겨지겠죠. 즉, 어떤 무선 신호도 우주로 계속 보내지지 않을 거란 거예요. 재밌는 사실 하나. 2008년 2월 비틀즈의 노래 Across the Universe는 깊은 우주로 보내졌는데요. 이 곡의 발매 40주년과 나사의 50주년을 기념하기 위한 이벤트였죠. 70년대에도 사람들은 우주로 무선 신호를 보냈습니다. 인간과 태양계에 대한 몇 가지 기본적인 정보를 포함하고 있었는데요. 존재 가능성이 있는 외계인 친구들과 접촉하려는 시도라기보다는 기술적 업적에 더 가까웠죠. 지구 주위에 행성이 없다면 공상과학 세계도 바뀔 것입니다. 깊은 우주를 탐사하는 영화는 더 이상 존재하지 않겠죠. 대형 스크린에 거대한 우주선과 로켓이 등장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리고 다른 행성으로 탐사를 가지 않을 테니 생명의 흔적을 찾고 새로운 세계를 탐험하기 위해 우주로 보내는 탐사 로봇도 없을 것입니다. 지금의 화성 탐사선처럼 말이죠. 사람들은 지구에 더 집중할 거예요. 예를 들면 지구의 속을 탐험하기 시작하겠죠. 새로운 기술로 우리는 지구의 지각과 더 먼 곳까지 훨씬 더 깊이 파고들 수 있을 것입니다. 지구의 핵으로 떠나는 여행이라니 흥미로울 것 같지 않나요? 우주비행사 대신에 깊은 지하를 탐험하는 사람들이 생길 겁니다. 아마 지구탐험가 같은 이름이 생기겠죠? 새로운 시추 기술이 개발되어 더 효과적으로 땅을 팔 수 있을 겁니다. 새로운 형태의 차량도 등장하겠죠. 땅을 뚫고 거대한 지하 압력으로부터 탐험가들을 보호해줄 거예요. 지구 표면 아래의 세계를 탐험하는 동안 사람들은 완전히 새로운 생명체를 발견하게 될 겁니다. 신비한 생명체겠죠. 거의 먹이도 없이 암흑과 극한의 온도에서 살아남기 위해 진화했을 거예요. 사람들이 자신들의 고향 행성에 대해 더 많이 이해하는 데 도움을 줄 겁니다.